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응용 측정 실습 기말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목적은 단순히 여러분들 자기가 시험 몇 점 맞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 유형은 계산 문제 10문제 50점, 선택 문제 20문제 30점, 그리고 설명 문제 10문제에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시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2학기 실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을 나가면 업무 현장의 실무에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헤르츠 접근량을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그 오차와 실제 측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오차가 얼마가 되는지 이것들을 확인해서 그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강구가 3mm이고 측정압이 600g 포스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을 배웠을 것입니다. 델타는 3.8 루트 d분의 p 제곱의 세제곱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d는 3mm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의 단위가 지름이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 P가 측정력인데 이 측정력의 단위는 kgf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0gf이기 때문에 이것을 kg으로 환산을 해주면 0.6이 됩니다. 여러분들 답안지에 쓴 거 보니까 이 0.6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600으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푼 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이 단위 환산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변형량은 3.8 다음에 3분의 0.6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1.6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위가 마이크로메타입니다. 변형량은 마이크로메타가 되는 거죠. 여기 1.6이 아니고 1.9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1.9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 측정값이 몇 밀리미터가 되냐 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밀리미터로 고치면 0.0019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는 3mm인데 여기서 0.0019 마이크로미터를 빼면 실제 지름은 2.9981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mm를 600g의 측정력으로 측정을 했을 때 실제 변형량은 1.9 마이크로메타가 생겨서 측정값은 2.9981 밀리미터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최소 눈금이 0.001이기 때문에 실제 마이크로메타에서는 2.998 밀리미터가 읽혀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2.998mm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핀 게이지,
원통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측정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계산 공식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응용력을 좀 테스트를 한 건데요. 변형량은 앞에와 마찬가지고 측정량도 마찬가지고 구의 지름도 마찬가지고 구가 아니고 핀이네요. 핀. 여기서 이제 접촉 길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접촉 길이를 따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엠빌과 스핀들의 지름이 6.35mm 라고 나왔습니다. 엠빌과 스핀들은 지금 요 지름을 얘기하는 거죠. 요 지름인데 요것이 6.3이기 때문에 핀이 여기에 이렇게 접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촉 길이는 요것이 6.3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요것도 같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산 과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변형량은 0.92 LP 그 다음에 루트 세제곱근 D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측정력을 단위를 계산 안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세제곱근인데 요 세제곱근을 요 P에다가 세제곱 요렇게 또 계산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착각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촉 길이는 엠빌과 스핀들의 길이와 같다. 그 다음에 측정력은 환산해서 0.6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계산할 때 공식이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0.92 L은 6.35고요. 그 다음 P는 0.6이고 그리고 루트 세제곱은 그 다음에 D는 3이고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실제 이것은 변형량이 0.1 마이크로미터 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아까 9에 비해서 이 핀이 접촉되는 길이가 길다 보니까 변형량이 그만큼 더 적어진 거죠. 아까 9인 경우에는 점에서 접촉을 하는데 이 핀 게이지인 경우에는 이제 선으로 양쪽 면이 선으로 접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계산을 하면 측정 값은 2.9999mm가 될 텐데 우리가 0.001mm가 최소론급인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측정 값은 3.000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소론급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변형량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미터로서는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값은 그대로 3.000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르츠 접근량은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헤르츠 접근량은 첫 번째는 재질이 강이어야 한다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탄성 변형 내에서 측정압이 가해져야 된다
라는 이런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참고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오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것만큼 실제 그 변형량은 아주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초정밀 측정으로 가게 되면 이 0.1 마이크로메타도 굉장히 큰 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오차 요인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베이 원리에 어긋나는 버니어 캘리퍼스의 오차에 대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들자와 어미자가 7분 경사진 버니 캘리퍼스가 있습니다.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강구의 지름을 측정했더니 지름이 20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이때 오차는 얼마고 그러면 실제 지름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것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편차값은 측정된 길이에서 실제 길이를 뺀 값이고요. 이 값은 h, 지금 요 값이 h가 되고 요 값이 세타가 되는데 h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한 값 또는 h에다가 바로 세타를 곱한 값이 되는데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계산할 때는 각도가 도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세타를 곱할 때는 라디안 값을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차값은 30, 여기 30이죠. 곱하기 여기 지금 7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도로 계산하려면은 60분의 7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요 7분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나오고요. 또는 30 곱하기 탄젠트 60분의 7 이렇게 계산하면 이 변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 변형량은 0.061 이것도 마찬가지로 0.061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이 라디안으로 계산하면 지금 요게 라디안으로 계산한 거죠. 요 값이 0.002가 됩니다. 2가 되는데 요 탄젠트 7분 요걸 계산해도 0.002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값이 같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마이크로메타급에서는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까지는 잘 했는데 그럼 이것이 0. 요게 밀리미터가 되는데요. 이만큼 더 크게 측정이 됐을 것이냐 작게 측정이 됐을 것이냐를 지금 착각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실제 스케일은 더 안쪽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이 작게 측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측정 값에서는 20 플러스 0.061 해서 20.061mm가 실제 측정값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구의 실제 지름은 20.061mm가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은 학생들이 있는데 이 방향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팽창에 관한 문제입니다. 측정실에서 측정기는 표준 온도, 그 다음에 블록은 23도고요. 이때 측정을 했더니 20.453mm가 됐다는 거고, 이때 표준 온도 20도일 때 이 블록의 길이를 측정하면 몇 밀리미터가 되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인데 공식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L0라는 것이 표준 온도일 때의 길이고요. 델타 L이라는 것은 변형량, 그 다음에 L이라는 것은 표준 온도가 아닐 때 측정한 길이, 델타 T는 이제 온도의 변화. 이런 가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L0, 즉 표준 온도일 때의 온도는 1 플러스 알파는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T가 20이고 T가 23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L이 얼마냐면 20.45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도실 때의 길이는 20.4529mm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값, 요 값이 3.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고요. 거기다가 요 값, 1 마이너스 이 전체를 한 값은 0.9999997이 됩니다. 온도가 23도에서 20도씨로 줄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 수축을 한 양이 20.453 곱하기 0.9999997만큼 아주 작은 양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은 20.452938641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 값은 약 20.4529mm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은 20.4529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열팽창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공부한 것이 델타 L은 L 알파 델타 T 이런 기본적인 공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공식에다가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표준 온도에서의 길이가 얼마일 때 온도가 얼마 올라가면 얼마가 되겠는가, 이런 문제이고, 이것은 반대로 온도가 표준 온도가 아니었을 때 얼마인데 표준 온도가 되면 얼마이겠는가, 이것을 이제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응용을 안 해본 계산이다 보니까 좀 많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열팽창은 지금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계산을 해봤지만 간단한 문제가 이제 아닌 거죠. 여기는 측정기, 그 다음에 측정하고자 하는 피측정물, 측정실, 이것들이 각각의 온도가 같지 않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기와 피측정물의 열팽창 계수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열팽창 계수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이 경우마다 측정기와 피측정물과 온도가 다르고 열팽창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것들은 2학기 때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에어리점을 계산하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1.5m짜리 이제 롱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이 만능 측정기죠. 이 만능 측정기를 세팅하려고 할 때 이 지지하는 거리, 요 L은 얼마가 적당한 것인가,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에어리점은 0.2113L이니까 1500mm 곱하기 0.2113은 얼마가 나오겠는가? 약 317mm가 되는 거죠. 여기서 317, 여기서 317, 이렇게 떨어진 위치에다가 지지를 하면 이 게이지 블록이 단독이입니다. 양쪽 끝면이 서로 평행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리다. 그것이 에어리점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번 문제는 좌표계를 이제 계산해 보는 문제입니다. 직주좌표계를 원통좌표계로 또는 원통좌표계를 직주좌표계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공식은 이런 공식이었죠. 지금 x, y가 있는데 x가 74, y가 43, 뭐 이 정도 되겠죠. 요게 74, 여기 점입니다. p, x, y, 요게 43. 이 z값은 원통좌표에서 그대로 z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계산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r이 되고 요것이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r은 루트의 x제곱 14의 제곱 플러스 43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r이 85.586이 85.5862mm 가 계산이 되고요. 파이는
아크탄젠트. 파이는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x가 74였고 y가 43이었으니까 요 파이, 요게 파이가 되는 거죠. 탄젠트 파이는 탄젠트니까 74분의 4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이를 계산하면 아크탄젠트 74분의 4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는 아크탄젠트 74분의 43 이렇게 계산하면 30.16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것은 간단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직교좌표계와 원통좌표계를 환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R은 85.5862, 세타는 30.16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편심량을 구하는 값인데요.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지금 한 눈금이 0.01이고 눈곱판이 100눈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바퀴를 돌면 1mm가 되는 거죠. 그런데 7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눈금이 한 바퀴가 1mm니까 7바퀴를 돌았으니까 7mm가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째 눈금에서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았으니까 0.38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움직인 양은 7.38mm가 되고요. 그것은 편심량은 나누기 2를 하니까 이거는 3.69mm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중심에서 편심까지 요 거리가 3.69mm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69mm가 됩니다. 이번에는 대칭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그 왜 틀렸냐 하면 대칭도라는 것, 그 다음에 데이텀이라는 것, 이것을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전에 제가 설명했던 도면을 그대로 그냥 생각을 한 겁니다. 전에 도면은 이 값이 있었고요. 여기를 데이텀으로 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의 대칭도를 계산했던 거죠. 대칭도 뭐 0.01a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H4-H1 나누기 그 다음에 H3-H2 나누기 요걸 가지고 요 중심선을 계산한 그런 것을 했었는데 지금은 데이텀이 여기가 아니고 지금 이 바닥면하고 이 윗면까지 이 거리가 지금 데이텀입니다. 여기서 보면 H5 나누기 2 이 값이 계산하기 위한 데이텀 치수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계산을 그냥 전에 했던 도면대로
요걸 데이텀으로 했기 때문에 값이 엉뚱한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칭도의 공식은 이제 이런 겁니다. 데이텀이 지금 여기가 데이텀이기 때문에 H5 나누기 2 하면은 이 큰 폭의 중심값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H4-H1 하면은 그걸 나누기 2 한 것에 H1을 더해주면 대칭도를 구하고자 하는 요거의 중심값이 나오겠죠. 그 요 두 중심값에 어긋난 양을 요 어긋난 양에 곱하기 2를 하면 요게 대칭도가 됩니다. 즉 데이텀이 여기였는데 측정하고자 하는 요 폭의 중심이 여기였다. 그러면 요만큼이 어긋난 거죠. 요 어긋난 양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요것이 반대쪽으로 요만큼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대칭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H5는 70.002 나누기 2 이렇게 하나를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H4가 여기고 H1이 여기니까 요것과 54.992 마이너스 15.054 요거를 나누기 2 이렇게 해주면 요 폭이 됩니다. 요 폭치수. 요 폭치수가 되는데 요 폭치수에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요 폭의 반이 되는 거죠. 요 반인데 우리는 데이텀으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H1 요 H1 값 요것을 더해주면 결국 요 반값에다가 H1을 더하니까 요 중심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H1 요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H1은 15.054가 되죠. 그래서 70.002를 반으로 나눈 값 그것이 데이텀에서 여기까지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 여기서의 요 값을 계산을 해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0.022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0.022는 한쪽 값이니까 요거에 곱하기 2배를 해주면 이것이 마이너스 0.044가 되죠. 근데 대칭도는 부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것에 절대값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이것이 0.044가 되고요. 공차가 0.01인데 0.044니까 이것은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대칭도가 0.044이고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대칭도를 계산하는 또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앞에 설명한 것은 제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심 위치의 차이를 가지고 곱하기 2배를 해서 대칭도를 계산하는 건데 그렇게 계산한 값과 이 폭, 요 폭을 A라고 하고 여기서 요 폭을 B라고 하면 A-B의 절대값을 취한 것이 대칭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라는 것은 H5-H4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라고 한 것은 70.002-54.992는 15.01이 되고요. 여기서 B는 요 그냥 H1 값이니까 15.054입니다. 그래서 15.01 마이너스 15.054는 0.04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0.044죠. 마이너스 0.044인데 대칭도는 항상 절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호가 없어지고 0.04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값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근데 이때는 중심값의 차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공식에 들어간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값만 간단하게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의 폭을 계산하면 된다. 이때는 곱하기 2를 해주지 않고 그냥 그 차이값으로 대칭도를 계산하면 된다.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고로 대칭도나 이런 것을 구할 때는 그 치수가 뭐 10몇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칭도라는 것은 그 중심 위치를 같은 값으로 가공을 해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공을 할 때 뭐 0점 몇 밀리라든지 0.0 몇 밀리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대칭도가 10 몇 밀리가 나왔다든지 뭐 대칭도가 1밀리보다 더 크게 나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계산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부분 여러분들 틀린 것은 데이텀을 도면을 보고 데이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값이 너무 크게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이제 그런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는 공식은 L,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길이 L은 2분의 1 t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t는 시간이고 요거 c는 속도입니다. 속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 속도는 길이가 알려진 이 위치에서의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속도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C는 T가 13.5분의 2L이니까
2 곱하기 37.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계산했더니 5.4815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밀리미터 퍼 마이크로 세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길이를 계산하니까 L은 2분의 1 T, T는 12.7이었고요. 곱하기 C 5.4815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 값 34.8074mm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답은 34.8074mm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값이 37mm보다 크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이 13.5 마이크로 세컨드일 경우가 37mm였다면 비례적으로 시간이 12.7 마이크로 세컨드라면은 37보다는 값이 작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값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 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으로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콜리메터를 이용해서 진직도를 계산하는 계산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에 지금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 읽은 값을 줬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높이 차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 다 분이 같은 것은 앞에 분을 무시를 해도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36, 33, 45, 43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 9분 00초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9분 0초는 8분 60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60으로 9를 무시하고 60초로 계산을 하면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대 높이 차를 계산하고 이거는 각도가 되는 거죠. 현재 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현재 값이 33초인데 최초 값이 36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45에서 36을 빼니까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7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는 60에서 36을 빼니까 플러스 24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상대 위치를 높이차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높이차로 계산을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105mm 반사경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냥 0.5 마이크로메타를 계산해 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05가 아니고 70mm였기 때문에 이 값을 0.5가 아니고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누적값, 그 다음에 보정값, 그 다음에 누적값 플러스 보정값 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이 차, 이거를 진직도를 구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한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2번, 물론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2번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오픈북을 했기 때문에 내용만 이해했으면은 충분히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암기를 한 분들은 이것을 계산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등급값을 분단위를 없애고 초단위를 가지고 계산을 했고요. 최초 위치로부터의 높이차, 이 부분 현재 위치에서의 1번과의 차이니까 52초다 현재가. 그러면 최초 위치하고는 16초가 차이 나고, 그 다음에 높이 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1000mm일 때 4.855 마이크로미터였으니까 이것이 70mm일 때는 몇 마이크로미터냐,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델타 L은 H 곱하기 세타, 이런 값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타는 1초고, 그 다음에 이 H는 여기서 7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것이 약 0.3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5mm일 때 0.5 마이크로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70일 때는 얼마겠느냐, 감으로 봐도 이것이 반보다 105보다 반 이상이 되니까 0.5보다는 반 이상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감을 얘기하는데 왜 자꾸 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값이 나왔는데도 그것을 그냥 답이라고 적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인해 보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한 값이 0.3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도 0.3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0mm에 대한 높이차는 0.3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3 곱하기 0.3 하니까 0.1이 나왔고요. 9 곱하기 0.3 하니까 3이 나왔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미터로 환산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적값, 보정값, 그 다음에 보정값, 누적값 플러스 보정값 했더니 가장 작은 값이 8.5 마이크로미터, 가장 큰 값이 2.9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것을 더하니까 진직도는 11.6 마이크로미터가 나왔다. 그래서 답이 11.6 마이크로미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누적값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하고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이게 되고, 또 이거하고 이걸 더해서 이게 되고, 이렇게 해서 32.3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이 32.3 나누기 10을 하니까 각각의 위치에서는 보정값이 3.2가 되니까 여기서는 3.2, 여기서는 3.2 곱하기 2 하니까 6.5, 이렇게 해서 3.2 곱하기 10 해서 32.3 이렇게 나왔고요. 누적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보정값은 같은 값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첫 점과 끝점을 0으로 만들어서 양단 기준법으로 진직도를 계산한 결과가 11.6 마이크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전부 계산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쓰이고 2학기 때 시험에도 똑같이 또 이 값이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잘 이해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선택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